안녕하세요. 불패신화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저께도 공지했듯이 온라인으로 불패신화 바카라 아카데미를 진행을 합니다. 오늘부터 제가 총 몇 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30강 정도를 유튜브로 남겨볼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정입니다. 단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일정이 바쁘면 또 못 올릴 수도 있다. 하지만 열심히 올리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러니 관심 있으신 유튜브 구독자분들께서는 구독을 하셔서 꾸준히 이 내용을 들으시면 조금 바카라 실력이 조금은 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하는 모든 교육은 전부 다 제 개인적인 사견이다. 개인적인 저만의 방식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답이라고 할 수 없다. 절대로. 그래서 반드시 이 내용이 싫으신 분들은 반드시 듣지 마셔야 합니다.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이걸 다 듣고 나서 정답이 아니냐는 등 쓸데없는 거를 왜 이거를 올리냐는 등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발 듣지 말아라. 당신들은 응? 당신들은 듣지 말아라. 이렇게 공지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듣고 싶으신 분들 또 자기랑 잘 맞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이 바카라 아카데미를 들어주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제발 아예 플레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공지했듯이 오프라인 바카라 아카데미는 거의 마감이 되어서 신청하시기가 어렵습니다. 현재는 간혹 이제 이 스케줄이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오프라인을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 카페로 들어오셔서 문의를 하시면 되겠고 특히 북미에 계신 분들은 신청을 안 하시네요. 아니 그거 북미에다 열어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신청을 많이 할 거라 예상을 했는데 현재로서는 신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에 계신 분들은 제가 4월이나 5월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 인원이 모이면 제가 북미로 날아가도록 하고 인원이 모이지 않으면 마카오나 필리핀에서 아카데미를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작년까지 최대한 일단 모든 업무를 온라인화 시켜서 지금 제가 세계 어느 곳을 가든지 일을 노트북으로 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완벽히 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올 한 해는 전 세계 카지노 투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군데는 또 유튜브 구독자분들과 카페 회원들과 함께 갈 계획입니다. 그 나머지는 계속 게임을 진행을 할 것이고 아시겠지만은 제가 게임하는 목적이나 어떤 제가 목표로 하는 것은 단지 여행 경비다. 단지 1년 동안 모든 여행과 카지노 투어를 하고도 본전치기를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카지노에 발을 디디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서 건전한 카지노 문화를 여러분들도 같이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불패신화 아카데미 제1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1강 이론편인데 이론편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몇 가지를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오늘은 바카라의 이해 편이 되겠습니다. 바카라를 먼저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보통은 그냥 어차피 바카라는 플레이어 뱅커 맞추기 아니냐, 홀짝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위험하다. 위험한 발상이다. 공부를 하지 않고 덤비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운7 기삼이라고 하는데 운 5, 실력 5다. 바카라는. 그래서 운도 당연히 중요하죠. 좋은 그림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그 좋은 그림을 찾으러 다니는 것도 기술이다. 그러므로 연구하고 공부하면 잃지는 않는다. 많이는 따지 못한다. 사실. 왜냐하면 많이 따려고 하면 이 배팅이 세야 됩니다. 일단 고액 배팅을 해야 되는데 고액 배팅을 해서 먹을 수 있는 확률이 적다. 왜냐하면 100%라는 게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뱃을 추구해서 꾸준히 먹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 그러면 결국에는 소액 배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소액 배팅을 해서 꾸준히 먹는 방식을 택하는 방법만이 롱런할 수 있는 길인데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조금 즐겁게 살 수 있다면 인생을 여행도 하고 어떤 게임으로 인한 어떤 수익을 즐거운 일에 쓴다든지 취미 활동에 쓴다든지 뭐 부가적인 수입으로 쓴다든지 하는 정도는 충분히 연구해서 성과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카라의 이해 편을 진행을 할 텐데 바카라의 유래라든지 바카라가 개발이 된 동기 뭐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부 다 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다. 수학자가 개발을 했다. 이런 것도 아직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 바카라의 정의가 있습니다. 정의가 있다. 뭐냐? 힘의 충돌이다. 바카라는. 바카라는 힘의 충돌의 원리를 이해를 하면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원리를 이해하고 제가 설명드리는 방식도 되게 많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이 많은데 뭐 용매도 있고 중국점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모든 거에는 어떤 것이냐면 그 슈에서만 보여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슈에서만 나타나는 공통점. 그러니까 모든 슈가 같다는 게 아니라 그 슈에서 그 안에서만 반복되는 규칙이 있다. 그 규칙을 빨리 찾는 사람만이 돈을 딴다. 마찬가지로 육매도 잘 맞는 규칙이 있는 슈에서는 육매를만 보는 것이고 중국점 3군이 잘 맞는 슈에서는 중국점 3군을 위주로 따라가면 되는 거고 원매가 잘 맞는 데는 원매를 따라가고 숫자가 또 잘 맞는 데는 숫자를 따라가고 이런 원칙 어떤 반복되는 규칙을 빨리 찾는 사람만이 승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뭐냐면 그 슈가 판이 진행이 될 때 다음 판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거를 3초 안에 모든 것을 반복되는 거를 찾아내야 된다. 중국점 원매, 중국점 1, 2, 3군, 6매, 숫자, 사이드 뭐 이런 것들을 빠른 시간 안에 찾아내는 사람만이 그 다음 슈를 대비할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빨리 찾아서 제가 보는 게 보통 3초 안에 다 보는 걸로 제가 이제 연습을 했기 때문에 3초 안에 모든 걸 파악을 했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가장 특징이 되는 거를 찾아냅니다. 일단. 근데 그것이 다른 보조지표랑 많이 충돌이 되면 쉬는 거고 보조지표까지도 잘 맞으면 그땐 배팅을 하는 거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그런 것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되려면 굉장히 오랜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연습과 숙달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상뱃을 많이 해라. 가상뱃. 가서 그냥 막 도착했는데 막 그냥 비행기 타고 지금 내렸는데 그냥 짐도 막 놓자마자 막 뛰어 내려가 가지고 바로 뱅커부터 찍어. 돈부터 바꿔 가지고. 그러지 마라. 좀. 그냥 처음에 한두 시간 정도를 배팅을 하지 말고 가상뱃을 해 보십시오. 가상뱃. 내 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만 좀 열심히 해도 사실 돈을 안 잃어. 왜 그냥 막 가서 그냥 막 줄 내려온다고 갖다 때리냐고. 그럼 바로 꺾이거든 내가 가면. 그쵸?
그런 원리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해를 먼저 하자. 그래서 오늘은 이 이론 편인데 바카라는 어떻게 우리가 바카라를 이해하고 접근을 할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제가 연구한 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카라는 뱅커와 플레이어의 힘겨루기다. 제가 이 결론을 내린 이론입니다. 이거는 지금 얘기하는 건 전부 이거 제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바카라는 뱅커와 플레이어의 힘겨루기만 잘 볼 줄 알아도 돈을 잃지 않는다.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뱅커와 플레이어가 계속 싸웁니다. 뭐 9대 7로도 이기고 막 3대 1로도 이기고 여기가 4였는데 여기는 7이었는데 얘가 4인데 뒷발로 또 4 받아갖고 8 만들어서 또 이기고 막 미쳐 이거. 어쩔 땐 7 나오니까 여기도 7 나와. 6 나오니까 6 나와. 8 나오니까 8 나와. 계속 그냥 타이 나와. 힘겨루기를 한다. 바카라는 뱅커와 플레이가 계속 싸운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보고 센 놈 쪽에다가 배팅을 하면 된다. 보고 지켜보다가 중요한 건 제가 거기 그 제 교재에도 서론에 적은 내용이 뭐냐면 뱅커와 플레이어 힘겨루기인데 개싸움이나 소싸움도 하잖아. 왜 돈 걸고 그 전에 어떻게 해요? 또 선배팅 하잖아. 선배팅. 그죠? 뱅커와 플레이어 이것도 물론 선배팅이지만 장기적인 이 슈에서는 구경하고 있다가 배팅해도 되거든. 얼마나 쉬워. 개싸움이나 소싸움 미리 배팅 해야 되잖아. 근데 이거는 내가 한 번도 배팅 안 하고 있다가 구경만 하다가 갑자기 이놈이 세지기 시작을 했어. 뱅커 쪽이. 그럼 그때 가서 배팅해도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 그래서 이 힘겨루기를 빨리 캐치를 하는 사람만이 그 슈에서 어느 정도 승률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이 힘겨루기 원리를 빨리 이해를 하자. 그래서 제가 먼저 이 옆줄의 원리가 있습니다. 옆줄의 원리가 있고 장줄의 원리가 있어. 내려가는 줄 옆줄. 이 옆줄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뱅커와 플레이어가 계속 싸우는 거다. 계속. 예를 들어서 플레이어가 나왔는데 뱅커가 이겼어. 그러니까 이식 플레이가 열받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 플레이가 또 이겼지. 이거 얘를 뒤집어. 그러니까 또 뱅커가 또 열받아. 그러니까 또 이겨. 계속 싸우면서 가는 거야. 그냥 옆줄은. 그 싸움이 계속 끝까지 갈 때 장옆줄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이 옆줄이 계속 나오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한 방에 이겨야 된다. 한 방에. 한 방에. 예를 들면 7 나오면은 7을 어떻게 이겨? 4 이겼다가 뒷발로 이기기 어렵다. 한 방에 이겨야 된다. 6이면 7로 이기고 7이면 8로 이기고 8이면 9로 이기고. 그래서 옆줄이 갈 때는 내추럴이 많이 나온다. 굉장히 많이 출혈합니다. 내추럴이. 내추럴 많이 나오는 슈는 옆줄이 많다. 짧은 슈가 많다. 이해 가시죠? 옆줄의 원리. 이 장줄의 원리 같은 경우는 한쪽으로만 내려가잖아요. 뱅커 한쪽. 뱅커나 플레이어 한쪽이 센 거거든 이게. 이런 경우는 특징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어떻게든지 간에 내추럴로 무조건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플레이어 줄 같은 경우는 이제 내추럴로 많이 온다라고 하는데 뱅커 같은 경우는 뒷발로도 이기고. 근데 그런 것보다는 어떤 흐름을 봤을 때 이 줄에서의 흐름은 얘가 7이 나와도 8로 이기고 6이 나와도 7로 이기고 그 다음에 얘가 예를 들면 7이 나왔는데도 내가 3이 나왔어. 근데 뒷발로 또 8을 만들어. 5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도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 줄을 타려면은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서 타면은 조금 더 타기가 쉽다. 왜? 얘가 어느 쪽이 센 흐름을 잘 잡아가느냐 이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어느 정도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타이가 나와도 예를 들어서 5타이라든지 뭐 6타이라든지 이런 타이가 나오면 계속 탑니다. 하지만 9타이가 나오면 얘가 올 만큼 온 거지 이제.
이길 만큼 짜라왔다라고 생각하면 쉽니다. 그 줄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타이가 얼만큼 나오느냐도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장줄의 원리는 사실 얘가 어느 정도 숫자의 힘을 가져가느냐도 있습니다. 사실은.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겠죠. 내추럴이 계속 되다가 갑자기 얘가 간신히 이겼어. 3으로 이겼어. 그러면 또 안 내려올 수도 있겠죠. 근데 예를 들면 얘가 장장이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예? 예를 들어서 플레이어가 만약에 이제 3을 받아 가지고 있었어요. 3을 받아 가지고 있었어. 근데 얘는 장장을 떴어. 뱅커가. 근데 뱅커 줄이야 지금. 뱅커 줄이야. 근데 얘가 8을 받아 갖고 1이 됐어. 근데 2가 장장에다 2 받아서 한 컷으로 이겼어. 그러면 플레이어가 얼마나 재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시죠? 이러면 그냥 탄다 나는. 저 같은 경우는 그대로 탄다. 그러니까 이 숫자의 원리라기보다는 어떤 힘의 원리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걸 설명할 방법이 없네. 이 실제 게임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세븐어웨이 같은 경우도 그래서 제가 이 세븐어웨이를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이 세븐어웨이가 필리핀에 있는데 마카오에는 잘 적용을 안 하죠. 근데 보시면 줄은 7개 거의 꺾여요. 7개가 되면 7개가 이게 칸이 6칸이기 때문에 6칸 나와서 니은자로 꺾이는 지점에서 꺾인다 항상.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얘가 내려오고자 하는 힘은 굉장히 센데 꺾는 힘도 마찬가지로 세다. 꺾는 힘도 상당히 셉니다. 그러니까 뱅커 줄에서는 플레이어가 이 줄을 끊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내려옵니다. 근데 그 힘을 도전하는 힘이 7번째에 거의 가장 강해지기 때문에 점점 세지기 때문에 그래서 7번째에 많이 꺾인다. 실제로도 그래서 옆줄도 7번째를 한번 쉬어주고 장줄도 7번째 쉬어주고 중국점도 7번째 쉬어주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맞습니다. 대신에 7번째에는 반드시 페어를 가라. 페어. 도이치를 가라. 중국점도 마찬가지. 중국점 7번째, 옆줄 7번째, 장줄 7번째는 반드시 페어를 가면 거의 다 나옵니다. 이거는. 7번째 아니면 8번째 나오기 때문에 7번째 안 나오면 한 번 더 때린다. 그래서 7번째 먹으면 연페어가 나올 수도 있다. 6, 8번째. 아니면 7번째에서 페어 나오고 꺾이면서 한 번 더 준다. 페어를. 꺾이면서. 그래서 요것도 세븐어웨이가 어느 정도는 있으니까 요건 조심을 해라. 세븐어웨이를 어떤 식으로 이게 세븐어웨이가 나오는지 그러니까 7번째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에 따라서 이게 더 장조로 갈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좀 복잡한 내용이라서 내추럴의 원리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내추럴이 나오려 그러면 이게 얘를 강하게 꺾고 싶을 때 내추럴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줄 타다가 보면 꺾일 때 내추럴 한 방에 죽죠. 구 같은 걸로 장줄이 내려오는데 플레이어 장줄이 내려왔었는데 뱅커로 꺾일 때 보면 내추럴을 한 방으로 꺾어버린다. 왜냐하면 내추럴이 아니면 꺾을 수가 없다. 그럼 꺾는 걸로 가면 옆줄은 계속 내추럴로 가야지 옆줄이 장줄이 간다. 그러니까 옆줄이 나올 때 내추럴 계속 나오면 내추럴 꺾일 때까지 계속 탄다. 그냥 계속 탄다. 그것만 기억하시고 서드 카드의 위력 같은 경우는 이게 이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서드 카드가 예를 들어서 8, 9를 만드는 경우와 망통을 만드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 8, 9를 만들 경우에는 점점 강해지는 힘이 있고 예를 들어서 플레이어가 뒷발로 8, 9를 만들었다. 뱅커는 힘이 없다. 그럼 플레이어가 더 강해질 수 있겠죠. 하지만 뒷발을 만들어서 재수없게 망통이 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4였는데 6 받아가지고 망통되고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는 진짜 재수가 없겠죠. 그러면 얘가 내려가겠어? 안 내려가겠어? 안 내려가고 꺾인다고 봐야죠. 서드 카드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다음 판을 좌지우지한다.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을 이걸 많이 봤기 때문에 제 경험을 설명드리는 거라서 이게 어떤 정확하지는 않다. 바카라는 100%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타이도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 타이는 특히 이제 둘이 엄청 싸울 때 타이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타이를 먹는 거 하나 설명드리면 타이가 나온 다음에 쌍타이가 나오면
그 다음 판이 진행이 됐다. 예를 들어 타이 나오고 플레이어로 넘어갔다. 그 다음에 바로 타이 때리세요. 타이 나오면 한 판을 쉬었다가 반드시 타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타이가 많이 나올 때는 힘겨루기를 계속 하는 거다. 이건. 타이가 많이 나오는 판은 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런 판은 그림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타이가 많이 나오면 그림이 어려워진다. 왜? 서로 힘겨루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림이 일정하게 나가지가 않고 굉장히 이 얘가 셌다, 얘가 셌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다. 그런 거를 유심히 보시면 판수에 보면 45판인데 플레이어 20, 뭐 예를 들어 플레이어 22, 뱅커 23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나옵니다.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판수에 따른 어떤 플레이어 뱅커 횟수가 비슷하게 나온다. 페어의 이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페어 같은 경우도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페어 같은 경우는 어떤 그림을 뒤집을 때 많이 나오기 때문에 뒤집힌다. 그림이 막 뒤집혀 막 그냥 일로 뒤집혔다 절로 뒤집혔다. 예를 들어서 원투 그림들은 많이 뒤집히죠. 아니면 가다가 꺾일 때 아니면 얘가 대가리에 많이 나오잖아요. 페어가 대가리에 나오면 어떻게 돼요?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좀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내려오는 페어는 계속 내려옵니다. 이 페어가 어떤 사인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 페어의 원리도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어떤 사인을 알고 갈 수 있다. 이 사인이 중요한 거거든. 사실은 이 바카라는 얘가 어떤 이 사인을 통해서 어떤 걸 나한테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내가 빨리 이해하는 사람만이 돈을 잃지 않는다. 신호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거 설명을 제가 드렸는데 좀 이해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이 바카라라는 것은 뱅커와 플레이어의 힘겨루기다. 거기까지만 오늘 조금 이해를 하고 가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또 진행을 하고 또 이어서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온라인 유튜브 불패시나 바카라 아카데미를 계속 2020년에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패시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